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10월 4일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저께 미국 시장은 상승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미국 시장의 흐름이 다우지수는 또 사상 최고가, 신고가 내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, 나스닥은 좀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에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일부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,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미국 쪽 시장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좀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. 문제점이 많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, 지난 화요일이었죠. 그러니까 어저께는 개천절 휴일이었고, 공휴일이었고, 지난 화요일이었는데, 지난 화요일 날 흐름을 보면 2320포인트 있는 자리가 기술적으로 약간 좀 중요한 자리라서 이 부분의 지지권역은 확보가 돼줄 걸로 그렇게 처음에 좀 예상을 했었어요. 근데 실질적으로 2320포인트 있는 자리에 지지권역을 확보를 못 시키고 아래쪽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그 다음에 기관들 양쪽 다 매도를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. 이 수급적인 부분이 개선이 돼줘야 되는데 이 수급적인 부분이 과연 얼만큼이나 개선이 될까 하는 부분을 일단 좀 잘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미국 쪽에서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.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과 비교를 하면 0.75%포인트가 우리나라 시장이 금리가 낮아요. 국내 금리가 낮기 때문에 여기 있는 국내에서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약간씩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면서, 그러니까 지난 9월 만기일 이후에 조금 움직임이 조금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9월 말이었죠. 9월 말일 윈도우 드레싱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9월 마지막 날부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 때문에 이 부분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러면서 지난 화요일 날 환율이 급격하게 위로 올라갔습니다.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환율이 뭐 거의 한 1110원 정도 그 근처에서 움직여 나가는데 환율이 급격하게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1120원 근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거든요.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,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, 어차피 기관은 포기했고 기관들은 지금 매수 들어올 그럴 상황이 아닌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. 그러면 기관들이 매수가 안 들어온다 손 치더라도 이 외국인들이 수급을 받쳐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의 매수 여부, 이 부분은 꼭 좀 체크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겠다,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체적인 흐름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, 일단 뭐 미국 시장 흐름 상당히 좀 좋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. 다우지수도 역시 또 사상 최고치 어저께 만들면서 양호한 흐름 계속 만들어 나가고,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는 지금 뭐 아주 그렇게 썩 좋게 움직이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양호하게 박스권에서의 등락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을 지금 보면 이 원달러 환율이 아래쪽으로 쭉쭉쭉쭉 밀고 내려오는 듯 하다가 1110원이 있는 데서부터 지난 화요일 날 갑자기 급등으로 뽑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. 그러면 이 원달러 환율이 여기 있는 자리에서 다시 바닥권을 형성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다시 위쪽으로 쫙 한번 치고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러면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외국인들 쪽에서
투자를 할 때,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를 할 때 외국인들은 주식에서 수익을 얻는 것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노리는 게 환차익을 먼저 노립니다. 그래서 이 환차익적인 요소, 이 부분을 노리기 때문에 이 부분들 쪽에 어떤 흐름들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. 위쪽으로 그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으로 움직여 나간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좀 안 좋아질 수 있고 외국인들의 자금이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잠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지난 화요일날 지지권역을 2320포인트 있는 자리에서 지지권역을 일단 확보를 못 시켜줬습니다. 그렇다 그러면 지금 2300포인트 있는 자리에서는 지지권역을 좀 확보를 시켜줘야 되겠다.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. 오늘 장 시작을 할 때 조금 상승으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장중 흐름에 외국인들 수급 아주 중요하니까 외국인들 수급을 계속적으로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 2300포인트 지지권역 확보하는지 좀 보시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진짜 참 엉망이에요. 엉망인 게 뭐냐면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그렇게 위쪽으로 땅땅땅 날려버리더니 순식간에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박살을 내면서 아래쪽으로 밀어붙인다 그러면 테마 종목 중에서 그 뒤를 받쳐줄 부분은 역시 또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경협주밖에 없어요 또.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부분이 지금 유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S-오일이나 아니면 정유주들 쪽의 흐름이 지금 계속 위쪽 방향을 잡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유가가 올라가면 지난 화요일 날 매수를 하려고 그러다가 포기했던 OCI 이 부분도 폴리실리콘 관련된 부분입니다. 유가가 상승을 하면 태양광과 관련해서 폴리실리콘 가격도 상승하는 경향이 강해요. 그래서 OCI나 한화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 나갈 가능성이 좀 있고요. 그 다음에 경협주 쪽도 테마 쪽으로 움직이면 제약바이오에 있던 자금이 경협주로 넘어가고 경협주에 있는 자금이 제약바이오로 움직이는 그런 순환고리가 약간씩 과거에서부터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제약바이오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면 제약바이오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쪽에서 자금이 또 빠져갖고 남북 경협주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, 요 점도 좀 참고를 하면서 보시면 좋겠고요. 그래서 오늘 일단 다시 한번 정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먼저 우선은 시장입니다. 시장이 제대로 좀 돌아가느냐 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들 쪽에 매수가 들어오느냐 이 부분 봐주셔야 되겠고 종합주가지수 2300포인트 있는 자리 지켜내느냐 요 부분 봐주시면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여 나가는지 체크를 해 나간다 그러면 오늘도 좀 좋은 전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아침 장 시작하기 지금 한 30분, 40분 정도 남아있는데 오늘도 좀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. 시장이 좀 약간 우울한데 그래도 다들 좀 힘 좀 내시고 오늘도 화이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아침 방송 마치겠습니다.